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시 고운맘 권현정입니다. 후보님, 지난 4년 동안 시정 현장을 떠나 계실 때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일 때 이춘희 시장이라면 어떻게 풀었을까라고 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 와중에 우리 또 공백기가 있으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행정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동안 공급자의 시각, 행정가의 시각에서 행정을 봤다면은 이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제가 행정의 수요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을 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역시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자각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쭉 만나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수요자 입장에서 시민과 대화도 많이 하고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늘 보니까 그래도 부족했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시민들의 시각에서 시민들의 마음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시정을 살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반성과 평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시장 선거 캠페인을 벌이면서 캐치프레이즈를 시민과 함께 세종시대 이렇게 붙였습니다. 결국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해야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시민과 함께 할 때 행정이 힘이 생깁니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힘있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잘 하셨지만 그 공백 기간 동안 한 뼘 훌쩍 크셨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지요. 자, 그리고 또 시민들 만나면서 여러 또 성장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네, 현장에서 만난 시민분들의 목소리 중 가슴 아프게 다가온 대목이나 그리고 또 시정 철학의 변화를 준 그런 중요한 시점이 있었다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소통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100%다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민과 대화를 나중에 세보니까 339번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받았던 민원들이 거의 한 4,000건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한 2,800건 정도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율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민들은 해결된 것은 잘 기억을 안 하는 거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늘 이제 섭섭한 마음으로 가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소통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100% 어차피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들어드릴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안 됐을 때 경우에 그 마음까지 조금 다독여주는, 그렇습니다. 헤아려주는 그런 예. 소통이 좀 중요하다라고 느끼셨군요. 법률상 이거는 곤란합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고 좀 혹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좀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거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 이르지를 못하고 되게 이제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정도만 얘기를 했던 것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나 우리 또 함께 일했던 시청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지만 안 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좀 그런 부분을 또 만져주시면은 다독여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중요한 걸 느끼셨겠네요. 자, 그리고요, 공백기 중에서도 긴 직함이 있으셨더라고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수도 완성 추진 특별위원장. 네, 꽤 깁니다. 공백기에도 세종시의 미래 설계 계속 역할을 해오셨더라고요. 세종시장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또 세종의 위상을 보고 또 느끼셨을 텐데 이런 점들이 이번 공약에 많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그 행정수도 세종과 관련돼서는 뭐 제가 박사님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도 가장 뭐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이제 국토 공간 혁신에 있어서 핵심으로 보고 있었고 지금 이제 경남지사 후보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당시 위원장이 저한테 이 문제는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산하 소속으로 해서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했었죠. 7차례 정도 회의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좀 제시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 이거는 이제 뭐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지 직접 이제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결국은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책임을 맡아서 직접 일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그래서 됐습니다. 큰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자, 4년 만에 다시 시민 앞에 서셨습니다. 예전의 이춘희보다 지금의 이춘희가 더 기대되는 이유, 임팩트 있게 한 말씀으로 좀 표현해 주시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보는 노력을 지난 4년 동안 했다. 어찌 보면 그만큼 좀 여유로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단단해진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롭다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가 있었고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되돌아보고 좀 반성을 또 할 부분 하고 평가할 부분 평가하고 뭐 그런 여유를 좀 가졌었고 그런 이제 반성과 평가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내 스스로 단단해졌달까 하는 더 내공이 생기셨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부모님. 자, 오늘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기대도 되고요. 쏙쏙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